네, 주택 분야에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 이번 대책은 마지막 한 방인 셈이다. 오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연결해서 시장 반응 지금 어떤지, 그리고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건축 완화, 청약제도 개편, 오늘 발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폭발력이 큰 재건축을 이제 자극해서 전체 부동산 시장까지 온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심리 회복에는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번 대책은 사실상 이제 수요를 늘리고 공급은 줄여서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 이 보도자료 제목에서 보면요, 이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활력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만큼 시장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정책이 발부되면은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방법을 쓴 게 특징인데, 그만큼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런 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침 가을이 사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를 늘리는데, 그리고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온기가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까지 모두 이제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강남, 목동을 제외하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단지들이 뭐 강남이나 목동 일부 지역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예. 재건축을 뭐 하기는 쉽게 됐지만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죠. 재건축이 수익이 남으려면은 결국은 주변 시세가 비싸거나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도 역시나 좀 강남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번 제도 발표를 들어보면은 주택 청약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청약 저축 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청약 통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약 저축이라고 그러죠. 이제 LH라든지 SH가 짓는 공공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청약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걸 이제 말하는데, 예. 지금 청약 저축 가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택지 지정이 좀 줄어들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기회가 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청약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영주택 같은 통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가입자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수도권에서 이제 한 내년 2월부터 한 시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면은 그만큼 그 경쟁 과열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만 이게 나중에 청약을 하시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 가능성이 있고 세무당국의 어떤 조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하시더라도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가을 이사철 앞두고 지금 전세 구하는 분들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요, 전세 수요를 이제 매매 수요로 돌려서 전세난 잡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세시장 불안은 다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세 소멸 시대에서 나타나는 불안이라고 본다면요, 과거처럼 그렇게 전세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불안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일부 세입자가 전세 시장에서 벗어나서 매매 시장으로 좀 이동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보다는 집주인이 지금 저금리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의 월세화 현상이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 속도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전세 시장의 불안은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면,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과연 집을 언제 사는 게 좋을지 이런 점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집 사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전세난 때문에 집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소형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군불대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폭의 집값 상승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이 투자재인 시대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제한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분양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 교체 수요라고 그러는데요. 집을 옮기려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집이 안 팔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거래가 될 때 좀 리모델링 하시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전체의 온기를 불어넣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